지금 금요일인데요. 내일 한 주간 뉴스를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일정이 있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정과 일정 사이에 잠깐 빈 시간에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월 6일은 3035건의 코로나가 있었고요. 11월 7일은 2553건, 11월 8일은 2470건, 그러다가 다시 11월 9일에 3397건으로 올라갔고요. 11월 10일에는 2482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백신 지금 접종해서 현재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음식점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1년 14일 후에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정한 이유는 싱가포르가 해외 연구 증거를 검토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더 많은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이 완전히 백신 접종했다라고 간주되는 그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스터샷을 더 많이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약 1년여간의 유효기간이 되는 거를 줄일 것 같아요. 저도 백신 부스터샷 맞으라고 문자가 왔었는데 그냥 나중에 맞으려고 한 12월 달쯤 저희 꼬맹이가 이제 12월 달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돼서 그때 같이 가서 맞으려고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빨리 신청하라고요. 아무래도 부스터샷을 좀 이렇게 많이 맞추게 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1년에서 한 8개월 이렇게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싱가포르가 VT라는 국가들이 늘면서 출발 전 코로나 음성 결과서를 받기 위한 테스트가 많아졌다고 하고요. 싱가포르과 PR을 제외한 36,000여 명의 사람들이 VTL을 통해서 싱가포르로 들어오려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싱가포르과의 VTL을 취소하고 싱가포르를 여행 위험 국가에 올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독감 주사를 맞는다고 하니까 약간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1년 내내 여름인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 독감이 언제 있냐면 보통 12월에서 2월 그리고 5월에서 7월에 있어요. 근데 12월에서 2월은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 가면 춥잖아요. 그리고 5월에서 7월은 호주 이쪽으로 가면 춥잖아요. 요즘에는 다들 사람들이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하니까 이런 나라들에 가서 독감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제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지기 때문에 그때가 싱가포르에 그 독감이 유행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부터 2월까지 VTL을 통해서 한국에 여행 갈 수 있고 유럽에 여행 갈 수 있잖아요. 미국에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꼭 가기 전에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런데 여행 갔다가 독감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는데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동시에 감염이 되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사망으로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독감 주사를 맞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몰에 입장할 때 요즘에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스캔했다는 걸 보여주고 다시 또 화면을 클릭해가지고 예방접종을 맞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번거로울 경우에는 줄을 서 있다가 그 앞에 있는 무슨 아이패드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데다가 내 핸드폰을 대면 이제 이 사람이 예방접종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세이프 엔트리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이 좀 길게 늘어섰었는데요.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트레이스 투게더 앱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첫 화면은 기존이랑 변한 게 없고요.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수달이 헤엄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수달이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사람들 중에서 백신 접종 본인이 안 해놓고서 다른 사람 백신 접종한 트레이스 투게더 화면을 스크린 캡처를 떠서 본인이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화면을 눌러가지고 백신을 맞았는지를 확인하고 했었거든요. 만약에 움직이는 수달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수달이면 또 그런 식으로 스크린샷을 떠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수달이 있고 그리고 초록색 화면이 나오면 이 사람은 백신 접종을 하고 코로나에도 문제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 거고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의 화면은 그 초록색이 아니라 뒤에 흰색 배경이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 앱 업데이트 안 받으신 분들은 앱을 업데이트 받으시면 몰 같은 데 입장할 때 더 편합니다. 그냥 QR코드만 스캔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바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싱가포르의 한 학교에서는 교복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복이니까 다행이지 음식 같은 생필품이었으면 참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백신 맞은 사람이면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5명까지 음식점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인들 중에서 콘도 하나를 여러 명이 같이 빌려서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서 함께 왔는데 주소를 증명하지 못해서 입장을 거부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은 아이랑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가셨는데 주소를 증명하지 못해서 입장을 거부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만 15세 이하라 신분증이 없는 아이들은 레스토랑의 자율의지에 맡긴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싱가포르인한테는 입장을 허용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지 못하면 철저하게 2인으로 규정한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이 같은 가정에 산다는 걸 증명하려면 싱패스에 가입하고 앱을 열어서 주소를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싱패스 예전에 가입을 했는데요. 근데 신랑이 아이들을 입력했을 때는 그냥 자동으로 입력이 됐는데 신랑 외투로요. 근데 저를 입력을 하니까 무슨 뭐 결혼증명서 같은 걸 보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제 싱패스에 저는 싱글로 되어 있고요. 제 밑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신랑 싱패스에는 신랑이 혼자 아이들 둘 데리고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뭐 주소는 같이 나오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플라이어 근처에 F1 빌딩이라고 있거든요. 보통 F1 경기가 열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본부석이 차려지고 그리고 뭐 VIP석이 차려지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매년 11월에는 어포더블 아트 페어라고 해서 이제 예술 작품 같은 거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적정한 가격에 예술 작품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크게 열리거든요.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코로나 치료 센터를 그곳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어린이 코로나 환자 건수가 8,000건인데요. 지금까지 그중 희귀 형태의 염증성 증후군이 발생한 아이들이 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3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고요. 4살 남아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이 염증 증후군은 심장, 폐, 신장, 뇌, 눈을 포함한 다른 신체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4세 남아도 중환자실에서 퇴원해서 일반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트 사파리에 4마리 아기 사자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코로나에 걸린 직원에 노출된 후에 아기 사자들도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오고 바로 다음날 싱가포르 주에 있는 아프리카 사자 한 마리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물원이나 나이트 사파리 등에서 동물들에게 백신을 투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보건부의 케네스마 의료 서비스 국장이 싱가포르 국민들한테 부스터샷을 뭐 종류 가리지 않고 어떤 거를 맞아도 관계없다고, 굉장히 안전하다고 다시 한번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은 모더나를 부스터샷으로 맞는 게 더 높은 수준의 항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국립보건원에서 한 45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1차, 2차를 모더나를 맞고 그리고 부스터샷도 모더나를 맞은 사람들한테 가장 높은 항체 수치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화이자를 1차, 2차를 맞고 그리고 모더나를 부스터샷으로 맞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높은 항체를 가진 걸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모더나를 1차,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이 세 번째 항체가 많은 걸로 나타났고요. 네 번째가 화이자 1차, 2차 맞고 화이자 부스터샷 맞은 사람들이 네 번째로 항체가 많은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모더나 맞으신 분들이 화이자 맞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아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항체가 더 많이 생기려고 그랬나 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의사들은 모더나, 화이자 이런 거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맞는 게 더 안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막강한 권력 경쟁 앞에서 싱가포르는 이슈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편을 드는 대신 원칙과 자국의 이익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교육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게 런던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이렇게 연설을 한 건데요. 신기하죠. 교육부 장관이 이런 어떤 약간은 정치적이 될 수 있고 무역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야의 발언을 합니다. 12월 15일에 오픈에어 파노라믹스라는 어트랙션이 또 하나가 센토사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 16세 여학생이 납치되어 가다가 틱톡에서 배운 도와달라는 손 사인을 보냈고 그 사인을 알아챈 옆에 차의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나 경찰들이 이 손 사인을 모두 알면 앞으로도 어떤 범죄를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손 사인이 이렇게 해서 이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하면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하니까요.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 우리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호텔, 카페, 미용실 등에서 어떻게 본인들의 마케팅으로 이 오징어 게임을 사용하는지 소개하고 있는 기사도 있었고요. 왜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많은지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다 소개는 안 시켜드렸는데요. 거의 매일 오징어 게임에 관한 기사가 싱가포르에 나오고 있거든요. 오징어 게임의 감독이 차기작을 만들기로 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정재 씨는 굿즈 홍보대사가 되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한국이 에어택시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초등학교 때 차가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미래의 도시를 주제로 그림을 그릴 때 자주 그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날아다니는 택시가 이제 실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